리스타트, 의협을 환골 탈퇴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협은 회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모든 것을 개혁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의사의 총파업 투쟁이 모든 전공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임의 또 교수님들이 다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 허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했습니다. 의대생들은 버려졌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만 유발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정확한 설명도 못했죠. 이런 투쟁은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를 의사의 귀환으로 했습니다. 의사를 다시 의사답게, 의협을 다시 의협답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권위 회복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쟁과 협상에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의사회장 등 지역의사회 또 그리고 의협기획이사, 서울시이사, 의협의 산하단체에서 또 의협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현재는 대한개원의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협상력과 투쟁력을 회장으로서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출마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공약은 의사 구속을 막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우리 의협의 수건 사업입니다. 과거 자료에 보면 1988년도에도 한번 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진료하면서 구속되는 사건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제 공약입니다. 두 번째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 국가 책임제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대만은 의사가 진료를 하다가 산모가 사망했거나 또 태아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뇌성마비가 생긴 경우 전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잘못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4대약 의료정책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한방 침탈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의사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리스타트, 의협을 환골 탈퇴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협은 회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모든 것을 개혁하겠습니다. 의협의 지금 회무의 문제점은 회무의 단절입니다. 전임 집행부와 또 현 집행부에 어떤 관련이 없습니다. 회무는 계속 연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무의 연속성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는 상설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대관이나 여러 가지 회무, 유관단체 회무를 보면 그 회무에 참석하신 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급 수술방 관리 규제를 강화할 때 의협의 대표는 병원에 근무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의협의 요구에서 옵저버로 그 회의체에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회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규제 일본도입니다. 시민단체도 있고 복지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의원급 수술방을 보신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과에 대한 또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 아니면서 가셔서 규제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 회의체에서 한 분이 가시고 의협 이사는 간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협의 보험이사나 의무이사는 단 서너 명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다른 과를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대관 업무의 문제점은 정말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편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13만 회원이 있습니다. 다 능력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의 사무실에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업무에 같이 참여를 하면 의사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유리한 법안이나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 불리한 정책이 나왔을 때는 본인이 잘 아시는 여나 야나 모든 지역에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아마 악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비는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먼저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범투위나 의협집행부가 마지막까지 국민을 설득해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앉아서 협상한다고 그게 밀실 협상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필요하다면 토론회든지 공청회든지를 통해서 왜 의사들이 저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회원들에게 항상 필요하다면 공개를 해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회원들이 나중에 결과물만 본다면 분명히 이 협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3가지 정도는 지키면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협회장은 협상력과 투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투쟁이 아닌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서 성공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1개월 업무정지를 고시했을 때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중절수술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선언하자마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벌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헌법소원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비급여 설명 의무와 비급여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행동합니다. 그리고 협상할 때는 치열한 논리로 상대를 설득합니다. 기호 6번 김동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